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입니다. 14강 도면 작성에 대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 첫 번째 도면 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습 진행에 앞서 도면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란 설계자가 계획한 의도를 용지 위에 사물의 크기, 위치, 형태, 치수나 재질 등을 일정한 규정의 표현 방법에 의하여 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면 용지는 일반적으로 트래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면 용지의 우측 상단이나 하단부에는 표제란을 두어 도면의 내용 또는 스케일, 작성자, 작성일 등 그에 관한 사항들을 기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면의 용지는 A4 용지나 A3 용지를 사용하는데 A4 용지의 크기는 보통 210에 297을 사이즈를 사용하며 A3 용지 같은 경우에는 297에 420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도면 작성은 파트 또는 어셈블리 문서에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도면 환경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파트 모델 또는 어셈블리에 대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후 도면 템플릿 지정을 한 후에 팔레트를 이용하여 도면 뷰 배치를 해줍니다. 뷰 배치를 하셨다면 작업 정보인 치수 및 주석 등을 삽입하여 줍니다. 실제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트 파일을 가지고 먼저 도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 상태에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상단에 탭 부분을 보시면 새 문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 문서 창이 있는데요. 새 문서 창 옆에 보시면은 그 역삼각형에 대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이 맨 첫 번째 거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 보시면 도면에 대한 환경으로 다음과 같이 넘어가게 되고요. 초기에 도면을 실제로 진행할 템플릿을 지정하라는 창이 다음과 같이 설정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용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용지에 대한 A0부터 A4까지에 대한 템플릿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선택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는 템플릿이 있다면 그 템플릿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그 템플릿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 용지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 확인 키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템플릿에 표자란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표자란이 되겠고요.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파일 명칭이나 그 다음에 그 용지를 뭘로 썼는지
그 다음 배율을 얼마나 줬는지, 뭐 재질 부분, 뭐 이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이름, 그 다음에 뭐 사인 부분, 날짜,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입을 하는 방법은 이 지금 창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시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커맨드 매니저의 시트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트 형식을 이 자체가 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형식 편집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텍스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다 되셨으면은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되셨으면은 시트 형식을 나가시면 바뀐 형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춰 보겠고요. 도면 뷰는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도 탭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 탭 부분에 상단에서부터 5번째 항목에 보시면 뷰 팔레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보이신다면은 저처럼 세로 고침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뷰를 설정하는 방법은 내가 배치하고자 하는 최초의 그 뷰를 하나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이 도면 안쪽 부분에서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제를 해주시면 누르고 있던 마우스를 이렇게 띄워 주시면은 배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위에 있는 배치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 있는 배치를 하고자 하실 때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보셨을 때 위쪽에 대한 부분 배치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해당 놓고자 하는 부분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배치가 다음과 같이 3면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등각보기 형태로 3차원 형태로 배치를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좀 놔주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게 그 지금 링크가 다음과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끊어 주실 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은 링크가 끊어진 상태에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내가 지정하는 원하고자 하는 위치 지점에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등각보기 형태로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ESC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등각보기 형태를 지금 보이는 도면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표시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시 유형을 눌러 보시면 그 파트나 어셈블리 쪽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었었는데요. 제일 상단에 모서리 표시 음영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음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부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상단 커맨드 매니저의 주석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지능형 치수가 있습니다. 이 지능형 치수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표시해야 되는 도면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선택을 다음과 같이 해주셨을 때 치수가 다음과 같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셔서 보시면은 치수 부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정면 부분이나 뭐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폭에 대한 부분, 뭐 높이에 대한 부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그 모델링을 진행하셨을 때 그 피처를 만들기 전 그 스케치를 진행하셨을 텐데 그 스케치에서 그 부과하셨던 치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델 치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델에 있는 치수를 불러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ESC 키를 눌러주셔서 진행형 치수를 좀 빠져나와 주시고요. 지금 부과하였던 그 치수를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드래그로 한 번에 이렇게 주셔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저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치수를 전체적으로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모델에 대한 치수를 부과하실 때에는 그 커맨드 매니저의 주석 부분에 가보시면 그 모델 항목 치수라고 있습니다. 그 모델 항목 치수를 선택해 보셨을 때 지금 모델 항목 치수에 대한 속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선택에 대한 피처를 줄 건지 전체 모델에 대해서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모델에 대한 치수를 부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키를 한번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스케치를 피처 쪽에서 진행하셨을 때에 대한 모델 치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부품에 대한 치수가 필요 없는 그 파트에 대한 치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삭제를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기존 모델링에 있던 그 치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부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그 단면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해드리기 전에 이 지금 부품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 축소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축소는 그 비어있는 도면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 맨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 키 눌러주신 다음에 속성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속성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배율이 있습니다. 이 배율을 지금 2대1로 되어 있는데 1.5대1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변경 적용, 하단에 보시면 변경 적용이 있어서 그 변경 적용을 눌러 보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뷰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뷰는 해당 뷰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그 점성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점성칸의 생성을 그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동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동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드래그로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단면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면도는 그 커맨드 매니저 도면 쪽에 보시면 네 번째 거 좌측에서 네 번째 단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 체크해 보시면은 그 항목에 대한 단면도를 그 뷰를 갖다 대시면 각 항목만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요. 그 속성에서 보시면은 절단선 유형이 있는데 뭐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대각선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세 점을 찍어서 단면도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위치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 주셔도 되고요. 그 포인트를 찍어 주셨을 때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수직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키 눌러 주시면은 방향에 대한 단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는 지금 링크가 걸려 있어서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은 따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클릭을 하셨을 때 단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선도 마찬가지로 선 선택하셔가지고 끝점을 이렇게 늘려드리면은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그 뷰를 확인하실 때는 상세도가 필요하신데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 도면 쪽에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 상세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중심점 호처럼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영역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위치적으로 보셨을 때 상세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상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지금 위치가 이제 상세 이쪽에 있는데 그 상세 항목은 이렇게 상세도에 대한 표시는 글씨도 이렇게 위치 조정이 가능해서 해당 포인트에 원하고자 하는 위치 지정을 별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수도 부가가 가능하고요. 주석 쪽에서 지능형 치수 선택하셔서 해당 항목을 뭐 높이 부분이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치수 선택해서 뭐 두께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별도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수 상세도 표시를 해주면서 치수까지 부가를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파트에 대한 도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어셈블리 도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셈블리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 도면 작성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 상부 탭에 보시면 세문서 옆에 역삼각형 버튼 눌러 보시면요.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 그 어셈블리 도면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동일하게 눌러 주시고요. 똑같이 템플릿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템플릿을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템플릿이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고요. 완성품 전에 그 분해도 기존에 만들었던 분해도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도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동일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배치를 해주셨는데 이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도면 뷰에서는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비어있는 도면 뷰에 눌러주신 다음에 속성 들어가셔서 지금 뷰가 잡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끄신 다음에 잠깐 이동을 해주고요. 뷰를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점선 부분이 도면 뷰에서 잡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란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고 속성 들어가셔서 배율이 지금 1:1인데 2분의 1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변경 적용 누르셔서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해주시고요. 도면 뷰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측에 뷰 팔레트 다시 들어가 보셔서 등각 보기 형태로 이렇게 불러 들여와서 배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영 상태로 두 개 다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쪽 그 도구 모음에서 표시 유형에서 음영, 이쪽도 분해도도 마찬가지로 음영 상태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은 BOM을 구성을 해 볼 텐데요. BOM은 그 주석 부분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 눌러 보시면 이렇게 BO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드 오브 매트리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BOM을 선택하셔서 해당 부품에 대한 뷰를 딱 선택을 해 주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BOM 유형이 뭐 상위 수준만, 파트만, 뭐 들여쓰기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상위 수준으로만 선택을 해주고요. 기호에 맞게끔 속성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확인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BOM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이 좀 잡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위치를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 클릭을 하셨을 때 부품에 대한 품명, 비고, 수량 몇 개를 썼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에 대한 번호를 여기 품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부품 번호는 커맨드 매니저 주석 쪽에 보시면은 부품 번호가 있습니다. 그 부품 번호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품 번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 들어가세요. 다시 선택하셔서 해당 항목 선택하시고 위치 지점, 해당 항목 선택하셔서 위치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들어갔던 번호와 부품에 대한 번호가 이렇게 헤드 부분, 뭐 밑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 리플렉터 부분 이렇게 번호하고 매칭이 있어서 실제 조립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번호를 적용해서 어떤 부품에 어디가 들어간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번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렬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단 커맨드 매니저의 마그네틱 라인이라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라인은 이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해당 선택하셔서 길게 클릭 한번 지나가는 부품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반대쪽 부분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 만약에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부품 번호를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 해당 부품에 대한 마그네틱 라인을 좀 위치나 아니면 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수동으로 넣기보다는 자동으로 좀 넣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밑에 보시면은 커맨드 매니저 부품 번호 밑에 보시면 자동 부품 번호라고 있습니다. 그 자동 부품 번호를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해당 부품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부품에 대해서 패턴 유형 보시면은 위쪽으로 다 배치를 할 건지 아래쪽으로 배치할 건지 뭐 옆으로 배치할 건지 아니면 사면으로 배치할 건지 이렇게 배치를 선택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설정 값을 선택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을 때 확인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품 번호를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BOM에 대한 품번과 부품 번호에 대한 품번을 매칭을 해서 보셨을 때 뭐 이렇게 분해도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이 실제 어디 부품에 어떻게 조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도면을 내려서 만약에 주시면은 그걸 보시고 실제 작업하기에 용이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